이른 아침 서울의 비좁은 옥탑방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든 희미한 햇살은 방 안 가득 쌓인 병원비 고지서 위에 무기력하게 부서졌다. 이소연은 얇은 이불을 움켜쥐고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밤새도록 흐느낀 흔적이 역력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의사는 긴급 수술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수술비는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소연은 20살이 되던 해부터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 아버지는 그녀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온갖 허드레시를 마다하지 않으며 그녀를 키웠다. 소연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대리운전을, 주말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웃음 한 번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지금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에는 긴급 대출이라는 검색 결과들이 빼곡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이곳저곳 문을 두드려 봤지만 담보도 없고 신용도 낮은 그녀에게 돈을 빌려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고통에 소연은 숨을 헐떡였다. 옥탑방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은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차가웠다. 저 화려한 도시 속에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아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오후 소연은 우연히 오래전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만났던 선배를 길에서 마주쳤다. 선배는 소연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고 소연은 결국 어머니의 병원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선배는 한참을 듣더니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소연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큰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어. 다만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해. 소연의 눈이 번쩍 뜨였다.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배의 말을 재촉했다. 선배가 건넨 명함에는 K그룹 대표 강진우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K그룹은 한국 경제계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금융그룹이었다. 소연은 명함만 봐도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강진우라는 이름은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는 젊고 유능한 CEO로 차갑고 냉철한 사업가로 명성이 자자했다. 그가 왜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 하는지 의문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소연은 약속 장소인 K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은 그녀에게 낯선 세계였다.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에 주눅이 들었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겨우 발걸음을 옮겼다. 강진우의 집무실은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방 중앙에는 묵직한 오크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 앉은 남자는 마치 도시의 왕처럼 보였다. 강진우는 서류를 검토하던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소연에게 닿는 순간 소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날카로운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닫힌 입술은 그가 얼마나 냉철하고 비정한 사람인지를 짐작하게 했다.
그는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소연 씨 맞습니까? 소연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들으셨겠지만 저는 K그룹 대표 강진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지만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당신이 필요한 금액은 1억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소연은 겨우 네 하고 대답했다. 강진우는 책상 위의 서류를 소연 쪽으로 밀어보냈다. 이 계약서입니다.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제목은 애인 대행 계약서였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1년간 강진우의 애인 역할을 수행하는 대가로 1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것. 그 외에도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 사생활 간섭 금지. 그리고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비밀 유지 조항 등 복잡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소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도움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돈을 빌리거나 정당한 노동을 통해 버는 것을 생각했지. 이런 식의 계약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도덕적인 갈등과 함께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감각했다. 그는 마치 그녀의 고뇌를 이해한다는 듯이, 혹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이 침묵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약하지 않으면 당신 어머니의 수술은 불가능하겠죠. 그의 말은 비수처럼 소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소연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어머니의 병든 얼굴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도덕적 가치.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생명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1억 원. 그 돈이 있으면 어머니는 살 수 있었다. 그녀는 강진우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비참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어머니를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긴 침묵 끝에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계약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하나만 들어주세요. 강진우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말해보십시오. 어머니가 수술 후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계약 사실은 절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주세요. 강진우는 잠시 소연을 응시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힘들었지만 소연은 그 속에서 미미한 동요를 감지하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그 조건은 수용하죠.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펜을 소연 쪽으로 내밀었다. 소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펜을 쥐었다. 자신의 이름 3글자를 서류 위에 써내려가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1억 원과 어머니의 생명을 맞바꾼 대가로 자신의 존엄과 미래를 담보 잡힌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다. 어머니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강진우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 다음 날 이소연의 삶은 뿌리째 흔들렸다. 낡은 옥탑방의 퀴퀴한 냄새 대신 고급 아파트의 새것 같은 향기가 그녀를 감쌌다.
강진우는 그녀에게 당장 짐을 정리하고 그가 마련해준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라고 지시했다. 그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잘 짜인 계획의 일부처럼 실행되었다. 소연은 멍한 정신으로 짐을 꾸렸다. 몇 벌 되지 않는 옷가지와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낡은 책 몇 권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의 손때 묻은 물건들은 화려한 새 아파트의 대리석 바닥 위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다. 아파트는 K그룹의 소유였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는 그녀가 평생 꿈도 꾸지 못했을 법한 공간이었다. 거실에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최신식 가전제품과 명품 가구들이 흠잡을 데 없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연은 그 어떤 아름다움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곳이 자신의 감옥처럼 느껴졌다. 1억 원이라는 돈이 그녀의 자유를 앗아간 대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진우는 그녀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 가끔 아파트를 방문했고 그때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식사를 함께 할 때도 있었지만 대화는 최소한에 그쳤다. 강진우는 주로 사업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 짧게 언급했고 소연은 거의 듣는 입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늘 깊이를 알 수 없었고 표정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마치 투명한 유리벽 뒤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소연은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매번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 소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익숙하지 않은 침대와 낯선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강진우라는 존재가 주는 부담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종종 밤늦게까지 거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이는 도시를 보면서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 속도도 빨랐다. 병원에서는 담당 의사가 매일 경과를 알려주었고 필요한 모든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계약의 대가라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강진우는 소연에게 따로 개인 비서를 붙여주었다. 비서는 그녀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주었으며 때로는 강진우가 없는 동안 그녀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다. 비서인 김민주는 젊고 친절한 청년이었지만 그 역시 강진우 앞에서는 한없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을 소연은 느꼈다. 김민주는 소연에게 강진우의 일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곤 했다. 대표님은 워커홀릭이세요. 하루 20시간도 넘게 일하실 때가 많아요. 식사는 거의 거르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요. 김민준의 말을 들으면서 소연은 강진우의 차가운 태도가 단순히 성격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다. 어느 날 저녁 강진우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달리 지쳐 보였다. 넥타이는 살짝 풀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소연은 망설이다가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피곤해 보이셔서요. 강진우는 잠시 소연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차를 받아들었다. 그는 묵묵히 차를 마셨고 소연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강진우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어머니는 어떠십니까? 소연은 살짝 놀랐다. 그가 먼저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것은 처음이었다.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하시고요. 덕분입니다. 소연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말했다. 강진우는 아무 대답 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옆모습은 쓸쓸해 보였다. 그 순간 소연은 그에게서 늘 느껴지던 차가운 가면이 살짝 벗겨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부모님은 소중합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소연은 그 말이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직감했다. 그의 어조에는 미묘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강진우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언론에는 그의 성공적인 사업 이야기만 가득했지.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순간 이 차가운 CEO의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며칠 후 강진우는 소연에게 함께 자선 파티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것 또한 계약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소연은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파티는 재벌가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소연은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자신이 이방인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사람들은 강진우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지만 소연에게는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호기심을 보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강진우의 장난감처럼 여기는 경멸감을 읽을 수 있었다. 소연은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강진우는 그녀의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다니거나 그녀에게 무관심한 척했지만 누군가 그녀에게 불쾌한 시선을 보내거나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다. 파티 도중 한 중년의 사업가가 강진우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강 대표님, 요즘 취향이 많이 바뀌셨군요. 예전에는 그렇게 일만 하시더니 이제는 젊고 예쁜 아가씨와 하하. 그 사업가의 시선이 소연을 노골적으로 훑었다. 소연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강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그 사업가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김상무님, 제 개인적인 취향은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소연 씨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경솔한 언행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분명했다. 김상무는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고 주변의 시선들도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소연은 강진우의 말에 놀랐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녀에게 예상 밖의 말이었다. 그는 자신을 계약의 일부가 아닌 어떤 의미 있는 존재로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소연은 강진우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니요. 강진우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나의 계약 상대입니다. 그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소연은 그 속에서 미묘한 보호의 감정을 느꼈다. 소유라는 단어가 거슬렸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모욕으로부터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그녀는 그 순간 강진우가 단순히 냉혈한 사업가가 아님을, 그에게도 나름의 방식과 원칙이 있음을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연은 강진우의 일상 속에서 작은 규칙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항상 같은 시간에 운동을 했고 블랙커피만 마셨으며 식사는 매우 절제했다. 그의 집무실은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예상치 못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다. 한 번은 강진우가 서류 더미에 파묻혀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소연은 조용히 그의 집무실 문을 열어보았다. 그는 책상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다.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옆에 다가가 잠시 서 있었다. 그때 그녀는 그의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액자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강진우가 나이 지긋한 여성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강진우의 어머니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순수하고 행복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소연은 이 차가운 남자가 한때는 순수하고 행복했던 아이였음을, 그리고 그의 내면에도 따뜻한 감정이 존재했음을 깨달았다. 소연은 조용히 그의 책상 위에 담요를 덮어주고 나왔다. 그녀는 그 순간 강진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히 계약에 얽매인 사람에 대한 반감만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의 냉담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조금씩 발견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고 싶어졌다. 그가 왜 그렇게 차가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의 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알고 싶어졌다.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단순한 종이 조각 위에 머무르지 않고 있었다. 소연은 알지 못했다. 강진우 역시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음을, 이 차갑고 계산적인 계약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감정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소연과 강진우 사이의 기류는 미묘하게 변화했다. 처음에 팽팽한 긴장감과 어색함은 점차 옅어졌고 그 자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 스며들었다. 소연은 강진우의 일상에 조금씩 녹아들었다. 아침 식사를 함께 하거나 그가 퇴근 후 돌아왔을 때 따뜻한 차를 내주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강진우 역시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진 듯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소연은 그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어느 날 소연은 강진우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다. 겉표지는 닳아 있었지만 내용물은 조심스럽게 보관된 듯했다. 책을 펼치자 구석구석에 강진우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경영학 서적이 아니라 고전 문학 작품이었다. 소연은 놀랐다. 그녀가 알던 냉철한 사업가 강진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 책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지만 그의 내면에 대한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소연은 점차 강진우의 주변 인물들과도 교류하게 되었다. 그의 개인 비서인 김민주는 여전히 친절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소연에게 강진우의 평소 습관이나 생각에 대해 종종 귀띔해 주었다. 대표님은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약자를 생각하세요. 다만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할 뿐이죠. 김민준의 말은 소연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했다. 그녀는 강진우가 단순히 냉혈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김민준의 말을 들으니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더 알고 싶어졌다. 하루는 강진우가 회의를 마치고 늦게 돌아왔을 때였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다. 소연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에게 다가가 임에 손을 얹었다. 그의 이마는 뜨거웠다. 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진우는 그녀의 손길에 잠시 멈칫하더니 피곤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소연은 망설이지 않고 응급실에 전화하려 했다. 강진우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아닙니다.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소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급하게 해열제를 찾아와 물과 함께 내밀었다.
그리고는 직접 수건에 물을 적셔 그의 이마에 올려주었다. 강진우는 그녀의 돌봄에 아무런 저항 없이 몸을 맡겼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소연은 그의 얼굴에서 미묘한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그의 굳게 닫혔던 표정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듯했다. 소연은 밤새도록 그의 옆을 지켰다. 열이 내릴 때까지 그의 이매 수건을 갈아주었고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 새벽녘 그의 열이 완전히 내리고 안정된 숨소리를 들었을 때야 소연은 조용히 그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진우는 잠에서 깨어나 옆에 잠든 소연을 발견했다. 그의 시선은 한참 동안 그녀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에 머물렀다. 그는 자신의 이마에 올려져 있던 수건을 만져보았다. 따뜻했던 온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물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밤새도록 자신을 간호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차가운 얼굴에 미묘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이 깨지 않도록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과는 다른 복잡한 감정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진우는 소연을 대하는 태도에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더 자주 말을 걸었고 때로는 그녀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소연은 그의 변화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다. 한 번은 그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소연은 그에게 자신이 만든 간단한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강진우는 식사를 하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먹었지만 소연은 그의 눈빛에서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맛있었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다. 그것은 그에게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소연은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고 소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강진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소연은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강진우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이 계약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강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아파트에 있었다. 그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소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TV 뉴스에서 K그룹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보도되었다. 그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에 문제가 생겼고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소연은 강진우가 신경 쓰였다. 그는 표정 변화 없이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서재로 다가갔다. 강진우는 여전히 책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책장을 넘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괜찮으세요? 소연이 조용히 물었다. 강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소연은 그의 옆에 앉았다.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소연의 말에 강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의외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강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평소답지 않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K그룹은 최근 몇 년간 내부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대표 자리에 오르면서 많은 것을 바꾸려 노력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들에게 중요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소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해줄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옆에서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외에는 그날 밤 소연은 강진우의 옆에서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단지 돈을 준 CEO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책임감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의 정체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하고 미묘한, 어쩌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감정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은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강진우의 집무실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소연은 알 수 없었다. 그의 행동은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보여주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감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계약 속에서 얻은 것이 단지 어머니의 생명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진우라는 남자를 만났고 그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이제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강진우에게 열이 났던 그 밤 이후 이소연과 그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다. 강진우는 소연의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더 많이 찾기 시작했고 소연 역시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이끌렸다. 그들의 일상은 사소한 변화들로 채워졌다. 강진우는 서류 작업 중에 소연이 건네는 커피를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고 가끔은 피곤한 얼굴로 그녀가 만든 간단한 간식에 손을 댔다. 소연은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작은 틈새가 생기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소연은 강진우의 집무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먼지가 살짝 앉은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펼치자 빛바랜 사진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어린 시절의 강진우, 그의 부모님,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 사진 속의 강진우는 지금의 냉철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천진난만한 소년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 사진에서 멈췄다. 강진우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어린 강진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사진 뒤편에는 1998년 5월 17일 나의 사랑하는 엄마라는 글귀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소연의 눈은 이내 다른 사진에 고정되었다. 그 사진은 강진우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졸업식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런데 사진 속 그의 옆에는 어머니가 없었다. 대신 한 중년의 남성이 어색하게 서 있었는데 그 남성은 K그룹의 고문 변호사로 언론에 자주 비치는 인물이었다. 소연은 궁금증이 일었다. 그의 어머니는 어디에 계신 걸까? 그녀는 사진첩을 다시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다. 강진우에게는 아직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아픈 과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K그룹의 주가가 더욱 폭락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전해졌다. 신규 프로젝트는 결국 무산되었고 강진우는 대외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언론은 K그룹의 위기설을 연일 보도했고 강진우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소연은 강진우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걱정했다. 그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류와 씨름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진우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다. 눈빛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소연은 그에게 따뜻한 죽을 내밀었다. 조금이라도 드셔야 힘내시죠. 강진우는 묵묵히 죽을 받아들었지만 몇 숟갈 뜨는 둥마는둥했다. 그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소연은 그의 뒷모습에서 전례 없는 고독감과 불안감을 느꼈다. 그날 오후 소연은 김민준 비서와 마주쳤다. 김민준은 평소와 달리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대표님, 괜찮으신 거죠? 뉴스가 너무 안 좋아서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묻자 김민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소연 씨, 사실 지금 K그룹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심각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강 대표님을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소연은 놀랐다. 누가요, 왜요? 김민준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강 대표님의 숙부 강동우 전무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K그룹의 경영권을 노려왔어요. 이번 신규 프로젝트 무산도 사실 강 전무의 계략이었습니다. 김민준은 강동우 전무가 K그룹의 오랜 비리 세력과 결탁하여 강진우를 제거하고 그룹을 장악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강동우는 겉으로는 강진우를 지지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회사의 중요한 기밀을 빼돌리고 투자 유치를 방해하며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소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강진우가 단순히 사업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강 대표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나요? 소연이 물었다.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계셨지만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강 전무는 워낙 교활해서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니까요. 대표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막아내려 하시다가 너무 지쳐버리신 겁니다. 소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동안 강진우가 홀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왔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가 보았던 그의 피곤한 얼굴, 쓸쓸한 눈빛은 단순한 업무 과중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감과 좌절감의 흔적이었다. 그날 밤 강진우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달리 술에 취해 있었다. 비틀거리는 그의 모습에 소연은 놀랐다. 그녀는 그를 부축해 침실로 데려갔다. 강진우는 침대에 몸을 던지더니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소연은 그의 곁에 앉아 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주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강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연은 그의 눈물에 놀랐다. 그는 그녀 앞에서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그 순간 소연은 사진첩에서 보았던 그의 어린 시절 사진과 김민준 비서의 말이 겹쳐졌다. 강진우에게 어머니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버팀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연은 직감했다. 강진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혹은 그에게서 멀어진 어떤 아픈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제가 약해서 지키지 못했어요. 강진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소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대표님은 약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혼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오셨는데요. 소연의 따뜻한 위로에 강진우는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는 소연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 고통, 그리고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은 당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나를 찾아왔죠. 강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게는 어머니가 전부였으니까요. 강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내게도 어머니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졌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당신 어머니를 돕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내 어머니를 사랑했으니까. 소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말이 뜻하는 바는 분명했다. 강진우는 그녀의 상황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1억 원짜리 애인 대행 계약을 그녀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녀의 어머니를 향한 그의 배려와 이해심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픔과 연결된 깊은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저는 처음부터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어머니를 위해 애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은 당신을 돕기 위한 저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강진우의 눈빛에는 더 이상 냉기가 없었다.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손이 소연의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소연. 소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그동안 강진우에게서 느껴왔던 미묘한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함, 그의 무관심 속에서 느껴졌던 섬세한 배려, 그리고 그가 자신을 보호했던 모든 순간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1억 원짜리 계약은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는 빌미였을 뿐, 진실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감정으로 얽혀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안도감, 강진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의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고 강진우는 그녀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계약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순간이었다. 이제 그녀는 강진우의 싸움이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님을 알았다. 강진우의 고백은 이소연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동안 그녀가 느꼈던 미묘한 감정의 파편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강진우의 모든 행동과 눈빛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심, 계약이라는 허울 속에 감춰진 배려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소연의 마음은 미안함과 감동, 그리고 벅찬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았고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선 진정한 연인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 현실의 거친 파도가 그들을 덮쳐왔다. K그룹을 둘러싼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강동우 전무는 강진우가 술에 취해 진심을 털어놓았던 그날 밤을 기점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강진우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강진우의 경영 능력에 대한 비판 기사를 쏟아냈고 내부에서는 그를 따르던 이들조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K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바닥을 쳤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강진우는 잠시 동안 깊은 절망에 빠진 듯 보였다. 소연은 그런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그저 그의 존재를 감싸 안아주었다.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좋아하는 차를 내오며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는 그의 집무실 문 밖에서 조용히 그를 기다렸다. 소연은 강진우가 자신을 위해 어머니를 도왔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아침 강진우는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한 기색이 있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소연 씨, 이제 싸울 때입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소연은 그의 결연한 의지에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 비로소 진정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본 소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강진우는 강동우 전무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오랫동안 강 전무의 움직임을 주시해왔지만 워낙 교활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성격 탓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강진우는 K그룹 내부의 일부 충성스러운 직원들과 함께 비밀리에 강동우 전무의 자금 흐름과 수상한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소연은 옆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능력을 떠올렸다. 소연은 고등학교 시절 타고난 관찰력과 기억력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탐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사소한 단서도 놓치지 않고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그녀는 강진우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대표님, 제가 강 전무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사소한 단서들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눈썰미가 좀 좋거든요. 강진우는 그녀의 제안에 잠시 놀란 듯했다. 그는 소연의 숨겨진 재능을 알지 못했다. 강진우는 소연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소연에게 강동우 전무와 관련된 모든 공개된 정보, 즉 언론 기사, SNS 게시물, 그리고 K그룹 내부의 비공식적인 소문들까지도 모두 넘겨주었다. 소연은 며칠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는 강동우 전무의 사소한 습관, 자주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그가 즐겨 마시는 커피 종류까지도 파악해냈다. 그녀는 퍼즐 조각을 맞추듯 모든 정보를 연결해 나갔다. 그러던 중 소연은 강동우 전무의 SNS 계정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평소 SNS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특정 날짜에 특정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한 장씩 올린 것을 확인했다. 그 사진들은 마치 평범한 일상 사진처럼 보였지만 소연은 사진 속 배경에서 미묘한 공통점을 찾아냈다. 특정 건물의 모서리, 독특한 디자인의 가로등, 그리고 흐릿하게 찍힌 번호판의 일부. 그녀는 직감했다. 이 사진들은 단순한 일상 기록이 아닐지도 모른다. 소연은 강진우에게 자신의 발견을 보고했다. 강진우는 소연의 예리함에 감탄했다. 그는 곧바로 김민준 비서에게 지시하여 소연이 지목한 장소들과 사진 속의 단서들을 조사하게 했다. 김민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사진 속의 장소들은 강동우 전무가 불법적인 비밀 회동을 가지는 장소들이었으며 사진 속에 흐릿하게 찍힌 번호판은 그와 결탁한 비리 인사들의 차량 번호였다. 강동우는 자신의 행적을 과시하거나 혹은 교묘하게 흔적을 남기기 위해 일부러 사진을 올렸던 것이다. 이소연 씨, 대단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단서는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강진우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소연은 그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동시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강진우의 싸움에 진정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소연은 강동우 전무의 또 다른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던 중 그가 몇 년 전 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했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그 기업은 강동우의 압력에 굴복하여 결국 파산했고 기업 대표는 모든 것을 잃었다. 소연은 그 기업 대표의 행방을 쫓았다. 그녀는 그가 강동우의 비리를 폭로할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소연은 김민준 비서의 도움을 받아 파산한 기업 대표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몇 번의 좌절 끝에 그가 시골의 한적한 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소연은 강진우에게 그를 만나러 가자고 제안했다. 강진우는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소연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들은 함께 그를 찾아 나섰다. 시골 마을은 서울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풍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렵게 기업 대표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과거의 아픔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은 듯했다. 소연은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며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강진우 역시 진심을 담아 그에게 강동우의 만행을 바로잡고 K그룹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처음에는 완고했던 기업 대표는 소연의 진심과 강진우의 굳은 의지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그는 마침내 강동우 전무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넘겨주었다. 그것은 강동우의 음모를 완전히 밝혀낼 수 있는 소름 끼치는 진실들이 담긴 자료들이었다. 소연은 자료들을 받아들고 손이 떨렸다. 이것은 강진우를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진우는 자료들을 받아들고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 그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이소연 씨, 당신은 내게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이자 나를 지켜주는 빛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소연은 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다. 강진우는 강동우 전무와 그의 일당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이 거대한 싸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강진우는 강동우 전무와 그의 일당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최후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피곤함이나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강한 의지와 냉철한 결단만이 빛나고 있었다. 이소연은 그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했다. 그녀의 눈빛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과 용기가 담겨 있었다. K그룹의 정기 이사회 날, 강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의 비서인 김민준과 몇몇 충성스러운 임원들은 이미 그의 지시를 받고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강동우 전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만한 표정으로 이사회장에 들어섰다. 그는 강진우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비장한 표정을 읽지 못했다. 자신의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사회는 예상대로 강동우 전무가
K그룹의 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강진우에게 전가하며 시작되었다. 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고 조작된 자료들을 제시하며 강진우의 무능함을 비난했다. 일부 이사들은 강동우의 말에 동조했고 강진우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강진우는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사회장을 가득 메운 모든 이들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강동우 전무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사님들, 저는 오늘 K그룹을 둘러싼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강동우 전무는 강진우의 말에 코웃음 쳤다. 진실이라니, 대체 무슨 진실을 말한다는 겁니까? 당신의 무능력으로 인한 그룹의 위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강진우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이사회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강동우 전무가 불법 회동을 가졌던 장소들의 사진이 하나씩 떠올랐다. 소연이 찾아낸 단서들이었다. 이사들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스쳤다. 이것은 강동우 전무님께서 특정 날짜에 특정 장소에서 찍어 SNS에 올리셨던 사진들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 사진들 속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진우의 설명에 강동우 전무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이어지는 스크린에는 소연이 발견했던 사진 속의 흐릿한 번호판들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번호판의 주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신상 정보와 직위가 명확하게 공개되었다. 그들은 K그룹의 주요 경쟁사 임원들이거나 강동우 전무와 은밀히 결탁했던 정치권 인사들이었다. 이사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동우 전무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게 다 무슨 상관이라는 겁니까? 그저 우연히 찍힌 사진일 뿐입니다. 강진우는 비웃듯이 말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도 교묘한 일치입니다. 그리고 이 단서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어서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스크린에는 강동우 전무와 비리 인사들 간에 오갔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기록, 그리고 불법 자금 거래 내역들이 빼곡히 나타났다. 그 모든 자료들은 소연이 찾아낸 옛 기업 대표의 증언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강동우 전무가 K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려 했고 신규 프로젝트 투자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강진우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모든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강동우 전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섬뜩한 살기가 번뜩였다. 이건 전부 조작된 겁니다. 강진우, 네가 날 모함하려는 함정이야.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복 경찰들이 들어섰다. 강진우는 김민준 비서에게 눈짓했다. 김민준은 미리 준비된 서류들을 경찰에게 건넸다. 강동우 전무, 당신은 K그룹의 기밀 유출, 주가 조작, 그리고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이사회실에 울려 퍼졌다. 강동우 전무는 경찰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곧 제압당했다. 그는 발악하며 강진우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진우, 네가 감히 내가 이대로 당할 줄 알아. 너도 곧 망할 거야. 강진우는 강동우의 저주를 차가운 시선으로 받아쳤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함께 불의에 대한 단호한 응징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동우 전무는 끌려나갔고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정돈되었다. 남아있던 이사들은 강진우에게 사과를 표하며 지지를 약속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강동우에게 속았음을 인정했고 강진우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신뢰했다. K그룹은 위기에서 벗어났고 강진우는 확고한 그룹의 수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온 강진우는 소연을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소연 씨.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소연은 그의 품에 안겨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강진우를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강진우 씨,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왜 저를 도왔는지, 그리고 왜 그런 계약을 제시했는지. 소연은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제 어머니가 저에게 전부였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어머니가 전부였겠죠. 당신은 제가 어머니를 지키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아픔을 투영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게 된 거죠. 강진우는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맞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당신에게서 나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절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그 모습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를 돕는 것이 마치 내 어머니에게 못다한 일을 대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나는 당신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온기를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계약은 당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나의 서툰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사랑은 계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정으로 애정이 묻어났다. 소연은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강진우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돈으로 맺어진 계약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가 되었다. 그녀는 강진우의 눈에서 그가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의 흔적을 보았고 이제는 그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 듯 그들 주위에는 오직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기만이 가득했다. 강진우는 다시 K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예전의 차갑고 외로운 CEO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이소연이라는 따뜻한 존재가 있었고 그녀는 그의 삶에 가장 밝은 빛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피어난 가장 소중한 꽃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세상은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K그룹은 강진우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강동우 전무의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면서 강진우의 정직함과 능력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기업의 투명성이 강화되었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회복되었다. 강진우는 명실상부한 K그룹의 진정한 수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경영 스타일은 이전보다 더 유연해졌고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차가운 가면 대신 따뜻하고 인간적인 미소가 자주 떠올랐다. 이소연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다. 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퇴원했고 과거의 고통은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았다. 소연은 더 이상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었다. 강진우는 그녀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하려 했지만 소연은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에게는 어머니의 건강과 강진우의 사랑만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그림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작은 화실에 등록하여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소연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강진우가 생각났다. 그녀는 강진우가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강진우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 자신을 지켜주고 이끌어준 존재였다. 그녀는 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바쁜 와중에도 그녀의 전화를 반갑게 받았다. 진우 씨, 저녁 같이 먹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강진우는 흔쾌히 승낙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연은 강진우에게 그림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고 그녀의 꿈을 지지해 주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의 말에 소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강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강진우는 소연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아닙니다. 소연 씨, 당신은 원래부터 강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내게 빛을 주었죠. 당신 덕분에 나는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식사를 마치고 함께 밤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소연에게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세상의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원에서 잠시 멈춰 섰다. 강진우는 소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소연 씨, 우리 이제 계약이 아닌 진정한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소연은 그의 말에 놀라 그를 올려다보았다. 네. 강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소연 씨,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을 계약으로 묶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평생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소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그의 청혼에 감격했다. 이 모든 역경과 아픔을 이겨내고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기꺼이 당신과 함께 할게요. 강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서울의 밤하늘 아래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약속이 되었다. 몇 달 후, 강진우와 이소연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재벌가의 결혼식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들의 결혼식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건강한 모습으로 딸의 결혼을 축복했고 김민준 비서와 K그룹의 핵심 임원들도 참석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해 주었다. 소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강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강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행복했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 끝에 얻어낸 소중한 선물이었다. 소연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1억 원짜리 계약이 결국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강진우는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심과 아픔을 소연을 통해 치유받았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 강진호는 바쁜 경영 활동 속에서도 소연의 화실을 찾아 그녀의 그림을 감상했고, 소연은 그의 든든한 조언자이자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 불의에 맞선 용기,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꾸며 서로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 주었다.